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물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서영 과장님, 그리고 임준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문득 세 분의 책상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 분 일하시는 책상, 뭐 한 1평 정도 될까요? 1평도 너무 넓은가? 한 0.5평?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직장을 다니시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세 분의 책상은 어떻게 생겼나요? 작년 7월에 그 사무실 이전에 오면서 원래 이제 디귿자로 되게 넓게 썼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조금 좁아지면서 넓은 게 좋군요, 확실히. 뭐든. 그럼요. 집도 차도 책상도 넓은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뭐가 구성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모든 그 오피스 워커들의 필수템인 일단 가운데 모니터와 노트북이 잘 잡고 그쵸.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케팅이다 보니까 제 발밑과 옆에는 항상 샘플들이 엄청나게 굴러다녀요. 굴러다녀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치우고 또 치워도 하루에 막 몇 개씩 오기 때문에 제 책상은 누가 봐도 마케팅팀 책상이구나라는 게 인지가 됩니다. 누가 봐도 마케팅팀 책상이다. 누가 봐도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보기보다는 뭔가 많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많다. 저는 책상 넓진 않고요. 예. 넓진 않은데 제가 메모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는. 네, 그래서 뭐가 많이 붙어 있고 파일들이 많이 꽂혀 있고 저도 뭐가 많아요. 그리고 군것질. 군것질이 네. 많으세요. 창고. 어떤 거 자주 갖다 놓으세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껍질 이런 건 항상 책상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밑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나요? 혹시? 예, 있긴 한데 네. 이것도 귀찮아서. 그래요? 일단 과장님의 책상에는 초콜릿과 사탕이 많다. 네. 저는 책상에 그 전화기가 있고요. 네. 또 그 노트북 그 파워 케이블 그게 있고 또 핸드폰 충전기 케이블이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리고 달력이 있습니다. 그 탁상용 달력이 있고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네, 그래서 노트북도 보통 뭐 갖고 다니거나 또 책상 서랍에 넣거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거나 어디 회의 그러니까 회의 가면은 네. 다들 제 책상은 그냥 빈자리인 줄 알아요. 오. 원래 사람이 없는 자리인 줄 아시더라고요. 뭐 그 흔한 필기도구나 이런 것도 그런 없는 것도 거예요?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걸 싫어해요. 예, 그래서 또 저는 그 또 외부 일정도 많고 네. 어떤 뭐 회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세 분의 성격이 많이 드러나네요. 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네, 맞아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 네. 그리고 뭔가 많은 분, 네. 뭔가 많은 분. 이렇게 세 분의 성격이 좀 드러났는데,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사실은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직급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보는 사무실인데 이 딱 테이블만 보고 이 사람의 직급을 혹시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책상 뭐가 있을까요? 부서는 뭐 막론하고 신입사원의 책상에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뭔가 포스트잇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 예, 왜 이것저것 그렇죠? 적어놓고 메모해야 되고. 메모 준비를 위한 예쁜 디자인의 필기구가 있다. 예쁜 디자인의 필기. 메모는 안 하고 메모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겠죠. 첫 번째는 메모 준비를 위한 그렇죠. 예쁜 디자인의 필기구. 뭐 등 쿠션 이런 거. 등 쿠션. 실내화. 실내화, 목베개 뭐 이런 거. 그거 부장님 포스부터 아닌가요?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자파 차단용 선인장이 있다. 전자파 차단용 선인장이 있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여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들의 책상에 예쁜 디자인의 필기구와 전자파 차단용 선인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쁜 텀블러가 꼭 있다고. 그렇네요. 맞아요. 있어야죠. 네. 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약간 부장님 틀렸어요. 메모를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글자 하나 없는 깨끗한 달력. 어. 신입사원들의 달력은 굉장히 깨끗한가 봐요. 이제 회사가 좀 아직 불편한 신입사원이라면 조금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는 눈치가 좀 보일 수 있죠. 또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일정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언제 와라 그러면 이제 그것만 적어놓은 정도지 네. 그거를 뭐 자기 일정을 다 해가지고 다음 주 일정을 어떻고 이거를 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모니터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이나 바다, 풀이 아닌 다른 모양의 예쁜 모니터 바탕화면이 꼭 필수라고 합니다. 바탕화면. 네, 예를 들면 중요하죠. 뭐 아이돌 가수라든가 배우들의 화면이 이만하게 달려있는 배우와 항상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사 일이 지칠 때 이제 배우를 한번 보고 그래 네가 날 보고 있구나. 네, 이렇게 힘을 얻는. 자, 넘어가서 대리와 과장의 책상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나갔던 저는 그 필기구를 한번 여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기구. 필기구랑 오. 메모지. 필기구와 메모지. 대리 때 사실 그러니까 사원 때는 어떤 거를 저장하기 위해 누군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이 네네. 쓰는데 대리 때는 진짜 그걸 기억했다 제가 업무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시킴을 받거나 자기가 잡아서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고 정보의 교류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지만 쓰지 않는 필기구. 네. 어쨌든 쓰지는 않아요. 틀리지? 신입사원도 메모 준비를 위한 예쁜 디자인의 필기구, 대리와 과장도 쓰지 않는 필기구. 어쨌든 필기구는 다 있습니다. 이제 뭐 대리나 과장급이면 그래도 회사 생활을 네네. 오래 한 사람 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뭔가요? 가습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습기. 네, 요새 많아요.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게 가습기였군요.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러니까 문도 닫아놓고 이러면은 그렇죠. 또 건조하거든요. 중앙난방 세게 트는 데 필요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없었고요. 과장님 뭐 있을까요? 뭐 군것질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군것질거리 아니면 커피잔 놓여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두 가지를 맞추셨어요. 먹다 남은 커피, 일회용 커피컵. 그리고 하나는 열받을 때마다 까먹은 간식거리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흔적. 껍데기. 네. 정확하네요. 똑같네요.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네. 진짜 딱 과장님의 책상이 여기 책상이네요. 나와 있었는데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쌓여있는 서류와 자료. 그리고 서류를 가장한 쓰레기. 소리를 가져갔어요. 빼곡하게 적힌 달력. 아까 또 메모가 많이 붙어있다고 네, 하시지 네, 않았나요? 그게 반은 쓰레기예요, 사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례가 바로 박세영 과장님의 사례. 인터뷰였나요? 네, 그대로 빼다 박았던 정리해야 인터뷰를 되는데. 그런 느낌이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장님의 책상까지. 자, 부장님의 책상엔 뭐가 있나요? 저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부장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어디선가에 받은 그런 상패 같은 게 있어요. 비슷해요. 상패 비슷한데 그래요? 네. 상패는 아니고 어디선가 받긴 받았는데 이거 임원이 주신 거예요. 임원이 뭘 주셨을까요? 화분 같은 거. 맞아요? 임원에게 분양받은 난. 참고로 절대 죽이면 안 돼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음. 네, 이라고 리얼하네. 붙여 있었습니다. 리얼해요. 이거 저는 보고 에이 장난이겠지 했는데 진짜였군요. 보통 난 같은 거는 임원분들이 물론 이제 뭐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 본인들 방이 있으시니까 네네. 방에서 보통 많이 잘 보통 키우시더라고요. 방이 있으시구나. 근데 보통 넘치잖아요. 예. 네, 넘치다 보니까 이제 부장님들이 알아서 눈치껏 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치우는 건. 그 아래 예하 팀에서 다 기릅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책상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의 역할, 위치가 또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위치와 역할을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인사불성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직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이 직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직급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직위, 직책, 직급
직함까지 이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 네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뭐 사전적 의미로는 다 뭐 구분이 되겠죠. 제가 예.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네. 직급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니? 저 1학년인데요. 2학년인데요. 한 요 정도로 이제 직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는 뭐 사원, 뭐 대리, 뭐 과장, 뭐 저 같은 이제 뭐 착한 부장 이렇게 예. 있겠지만은 직급이 뭐니? 그러면 저 1학년인데요. 저 부장인데요. 이게 이제 직급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직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직책, 뭔가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면 초등학교의 반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뭐니? 직책이 뭐니? 저 부반장인데요. 저 반장인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회사로 말하면 뭐 팀장이다, 본부장이다, 뭐 그런 파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군대 옛날에 뉴스 보면 군대에서 무슨 뭐 비리 저질렀다, 네네. 그래서 뭐 보직 해임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직 해임된 게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잘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린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전 부장인데 예. 저는 예를 들어 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직 해임 됐다면 저는 이제 이 팀을 더 이상 맡지 않는 겁니다. 팀장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부장이고요. 네네. 또 다른 팀을 맡을 수도 있어요. 다른 팀의 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직급이 그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이라는 직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팀을 꾸리는 사람이 되면은 과장이지만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리지만 팀장이 그쵸, 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래서 팀장이거나 본부를 책임진 본부장이 된다거나 해서 직급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는 네. 나이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 됐다 면팀장 될 수도 있는 거고 본부장 됐다 면본부장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큰 직급이 뻗어나가면 옆에 얘가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본부장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각각의 거를 부르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직함이 본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고유한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직책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회사의 직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계나 아니면 요새 이제 에이전시들에서도 많이 쓰는데 통칭 프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김프로, 이프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과장급이건 대리급이건 행정상은 그 사람이 받는 연봉과 연차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모두 다 부를 때는 뭐 임준수 프로, 임프로 이렇게 그냥 프로라고 부르는 아니면 매니저라고 부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다른 직함의 역할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원,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중간에 뭐 주임 같은 것도 있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올라가죠. 예, 뭐 그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가는데요. 네네. 또 이게 그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또 직군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직군. 일반적인 어떤 뭐 인문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그런 인문계 직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원에서 부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또 뭐 연구원 직군, R&D나 그런 연구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연구원, 그다음에 뭐 주임 연구원, 그러니까 대리급이죠. 그다음에 뭐 선임 연구원, 과장급이죠. 뭐 책임 연구원, 뭐 차장급, 또 수석 연구원, 부장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다 직군마다 또 직장마다 천차만별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 뒤에 급자가 붙는 거군요. 예, 대리급, 그렇습니다. 뭐 과장급 이런 네.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연차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렇게 하나씩 차고 올라가는지 보통 어떤가요? 옛날에는 뭐 3333 해가지고요. 네. 뭐 3년씩만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진급이 되고 이랬었는데 예. 몇 년 전부터는 보통 4444를 많이 써요. 4444. 그러니까 뭐 사원 4년, 어. 대리 4년 네, 이런 식으로 과장 4년, 차장 4년, 어. 부장 4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4444. 네, 근데 요새는 또 그게 많이 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아예 그걸 직급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분화해가지고 뭐 차장 대우,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상무보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직급을 더 늘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합쳐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기업별로 그 문화가 조금씩 달라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사원 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좀 가장 보편적인 맞아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네. 계시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달라요.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정말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직급이 있기는 하나 이제 스스로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이제
급여 체계나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이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나눠놓은 직급이고요. 실제로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다 매니저예요. 네, 다 매니저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알죠. 이제 직급 이제 서열이 있긴 한데 이제 그냥 이제 통칭으로 매니저라고 하고 있고 또 뭐 대리든 뭐 과장이든 이제 뭐 연차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승진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가 주임 같은 동기인데 뭐 먼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고속 승진도 가능하고 예, 그런 회사도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4444가 뭐 평균적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4년 지나면 진급하고 4년 지나면 진급하고 이게 딱딱 그렇게 맞지는 않죠. 보통 그 승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승진 시험을 많이 보고요. 네네. 저도 대리 승진 시험 그러니까 연수 받고 제가 알기로 차부장님 이상급 넘어가는 특히 조직 큰 데서는 시험을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에 맞아야 뭐 영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돼야 타이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조금씩 올라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해에는 이제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고과를 뭐 S를 한 번 더 꼭 뭐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S를 한 번은 받아야 된다. 쉽지가 않네요, 진짜로.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다르죠. 네. 한 과장급까지는 일반적으로 뭐 교육을 받거나 그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절대적인 기준만 통과하면은 다 보통 승진을 많이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과장급이 넘어가면 차장이나 부장급까지는 뭐 예를 들어 3개년 어떤 인사 평가 결과를 본다거나 또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뭐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을 좀 그 심사 기준에 넣어가지고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그 승진율이 과장급까지는 한 뭐 90%에서 100%라면은 이제 차장급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그게 확 줍니다. 뭐 50%대로 줄거나 뭐 70%대로 줄거나 그래서 100% 승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4년을 채운다고 해도 마음대로 승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고속 승진 개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은 연차별로 이렇게 승진하는 걸 좋아하세요? 고속 승진을 좋아하세요? 전 당연히 그 고속 승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연한 건가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왜냐하면 예. 고속 승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러워서. 그게 부러워서 좋아. 그게 뭔가? 근데 처음에 부장님 봤을 때 좀 나이 치고는 부장님 빨리 되신 편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죠. 이직하시면서 좀 고속 승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 뭐 본인은 아니지만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이제 이직하면서 또 직급을 다 올려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뭐 고속 승진처럼 돼버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뭔가 이제 그 직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승진 심사 기준을 거쳐서 그렇게 고속 승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고속 승진? 저도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네.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고속 승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고속 승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적이 많이 생긴다라는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속 승진보다는 실속 있는 높은 연봉을 좋아합니다. 실속 있는 높은 연봉. 승진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겐 이것이 중요할 뿐이다. 실속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고속 승진은 그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장단이 뚜렷합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또 해보려고 제가 얘기를 꺼낸 건데 직장인 992명, 거의 1000명이죠. 992명을 대상으로 고속 승진이 좋냐, 연차 승진이 좋냐 선호도를 물어봤더니 61%가 연차 승진을 선호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쪽에 더 61%가 의견이 맞았던 거고 이 이유가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적이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뭐 적도 생기지만은 고속 승진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네. 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승진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속 승진을 한다면은 그만큼 어떤 연차가 안 쌓인 상태에서 승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물론 이제 준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겠지만은 네. 막상 대상자 본인 자체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만큼 나는 더 뭔가 잘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케이스를 많이 본 게 뭐 발탁 진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로 고속 승진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 다음에는 또 결국엔 또 승진 그 다음번 직급으로 갈 때는
잘 못해가지고 승진이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또 책임감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얘기죠. 길게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거군요. 네. 과장님은? 네, 연차 승진을 뭐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난 이유가 아무래도 좀 큰 문제 없이 이렇게만 잘 이렇게 버티면 예, 얇고 네. 길게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정적으로 네. 예,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아까는 근데 고속 승진을 좋아하신다고 네, 하시죠? 저는 근데 사람마다 이 동기부여되는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조건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승진할 때 동기부여가 더 되시던가요? 네, 많이 돼요. 그렇군요. 완전 반대시네요, 두 분은. 그런 것도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가 당연히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워라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 사이의 밸런스를 봤을 때 네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 승진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를 해갖고 너무 많이 봤어요. 와, 나보다 2, 3년 먼저 승진했어. 근데 나보다 늘 2-3시간 늦게 가는 게 2, 3년씩 늦어져. 그리고 그 사람 맨날 새벽까지 있어. 그럼 과연 누가 행복할까? 그게 너무 즐거운 사람은 그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안 맞는 거라고 봐요.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많이 하시는데 부장되면 다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이전 직장에서 대리 때 그 부장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부장님이시고요. 예, 저도 이제 부장이 됐는데 대리 때 부장이었는데 아직도 부장님이세요. 그럴 수 근데 그분은 정말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네. 일단 부장이라 하면 일반적인 그 평 임원이 아닌 직급에서 거의 최고 직급이 부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최고 직급에서 그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고속 승진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부장을 빨리 달아가지고 임원이 되거나 또는 임원이 안 된다면 그만큼 뭔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압박감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뭐 재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땡겨 말하는 쓰는 거죠. 만년부장. 그렇죠, 만년부장. 이게 물론 만년부장 하면은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요? 정년까지 그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그 만년부장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버텨야 되니까. 네, 다음 승진에 대한 부담감은 부장 때 굉장히 많이 느껴지겠네요. 네. 저도 이제 서서히 지금 압박을. 그래요? 고속 승진을 꿈꾸시는 우리 부장님께서. 근데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치열한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승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그 인력 수가 워낙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제가 그냥 경험한 바로면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이제 부장에서 임원 다는 게 좀 가장 힘들다고 봐요. 그거는 뭐 임원은 뭐 하늘이 내린다, 뭐 그 낙타가 정도로. 바늘구멍 뚫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제외하고 직급별 가장 힘든 건 이제 과장에서 그 다음 단계 차장이 됐건 부장이 됐건 과장 직급에서 그 다음 단계 직급으로 갈 때가 가장 치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장 치열해진. 왜냐면 과장 직급 이상은 그 진짜 그 어떤 조직을 맡아서 매니징을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세부적으로 많이 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사에서. 네. 부장의 시야에서 보는 시야는 일단 과장에서 넘어가는 게 가장 치열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과장님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대리에서 과장 넘어갈 때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대리 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리고 좀 이제 좀 욕심도 생기고 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업무 숙련도가 이제 높으니까 자신감이 좀 붙는 때잖아요. 나 이제 일 눈 감고도 할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자신감 생길 때라 승진에 대한 욕심들이 그때는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저도 이제 과장이라서 차부장을 안 가봤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조직원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부터는 그러니까 과장까지는 일하는 유닛으로서의 사실 그 약간 조금 다른데 절대 평가하듯이 그냥 이 조직에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키워내는 거 어떤 그런 의미의 그 진급이라면은 그 다음 차부장부터는 이제 약간 자기랑의 싸움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조직에서도 그냥 옆에보다 좀 나으니까 얘를 시키지가 아니고 얘가 얘 스스로가 차장, 부장으로서
파이가 되었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라갈수록 계속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사실 차장에서 부장님 달기도 어려우신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기업마다 부장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되게 크게 두는 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갖고 부장을 달면 인정을 해주는 기업도 많았고 물론 제일 어려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이거든요. 뭐. 그래서 저라든가 이거 보고 계시는 취준생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도대체 이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냐.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물줄기가 달라지죠. 물줄기가 또 오랜만에 물줄기가 좀 등장하는군요. 달라지죠. 예. 물줄기가 달라지죠. 그거는 사실 그 회사들로 좀 다른데 네. 확실히 그냥 대리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는 거랑 대리에서 과장 넘어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릿수가 다 바뀝니다. 자릿수가 바뀐다. 자릿수가 바뀝니다. 뭐 보통은 그 과장이 될 때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네. 앞자리가 바뀌어요, 아예. 앞자리가 바뀌고 물론 회사마다 틀리지만은 그리고 이제 과장에서 뭐 차장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부장급 될 때 또 앞자리가 바뀌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만큼 대기업은 아마 한 20% 정도 연봉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정도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한 평균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많이 이제 직원별로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하기는 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정말 회사마다 또 많이 다르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원 2년 차, 3년 차쯤 됐는데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아니고 예. 그 왜 대기업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을 더 양질의 신입사원을 모으고자 신입사원 연봉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그때 초봉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초봉은 계속 대외적인 이미지로 쓰기 때문에 올려요. 근데 기존에 있던 애들은 이제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게 기존에 있는 내규에 따릅니다. 네. 기존에 있는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제가 2009년에 입사했는데 안타까웠던 게 2008년 정도에 기업에서 그때 정부에서 대기업 초봉임금 너무 높다 이런 이슈가 많이 터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정부 시책과 그 빨리 맞추는 회사였기 때문에 초봉을 확 낮췄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딱 들어가고 한 2년, 1년 정도 있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속도와 제가 올라가는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봉 연봉 고지 뜬 걸 봤는데 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타격감에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제가 그 작업에 참여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 당시에 비슷한 곳에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셨나요? 지금 근데 메이크업 해주셨어요? 네. 1, 2년 뒤에 메이크업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인사정책이라는 게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 전략적인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이크업이 돼요. 근데 당장은 좀 약간 기분은 나쁠 수 왜 있어요. 그러셨나요? 한 1년 정도 고생했네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 고생했어요.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해줘. 대리한테는 이거 언제까지. 과장한테 이거 좀. 부장님한테 차 부장한테는 이렇게 끝. 없던 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키운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그 실무적 감각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아이고.